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토플 시험에 대해서 보통 치르는 시험을 제가 연중 행사 중에 한 번씩은 꼭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년 중에 한 3, 4번 정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시험이 11월 23일 날 한 번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다 치러서 응시할 학생이 없었는데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6학년인데 이 시험 치렀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의뢰를 하셔서 제가 그 학생 지금 접수하는 기간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서 한번 훑어봤어요. 명단 중에 다른 또 고학년이 누가 치를 학생이 있을까 해서 이제 또 역으로 전화를 드려서 같이 치르는 그런 학생들 손에 꼽습니다. 올해는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예, 뭐 아파서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한데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어떤 뭐 어플라이를 해갖고 들어가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듯이 내 자녀의 또는 내 학원생의 그런 중간 테스트를 봐서 공식적으로 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냐 내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텝 1, 2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초등 저학년용이라 보통 이제 고학년들이 스텝 2를 치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플 주니어 스탠다드 이렇게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부까지 청소년 아이들이 치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도 이제 스탠다드 그 주니어를 많이 치르긴 했는데요. 이 시험은 사실 좀 어렵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텝 1, 2는 이제 초등 아무래도 교습소이다 보니까 초등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먼저 선별하시고 뒤에 보이시나요? 저런 교재를 각 학생별로 2권씩 풀립니다. 그러면 리스닝 파트가 몇 분 만에 풀어야 되고 또 리딩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한 2달 정도 트레이닝 받고 학생들 이렇게 까맣게 컴퓨터용 그 사인펜으로 체크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도 정확하게 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지역별로 고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 지역에 검색해 보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 개별로 움직이던지 아니면 학생 수가 많다 그러면 봉고차를 대절해서 선생님이 그 시험에 그 차량비까지 다 응시료도 따로 다 있거든요. 해서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선생님이 같이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인원이 별로 안 돼서 오히려 어머님께서 부탁을 하신 시험이라 저는 그냥 응시료랑 그 교육비 외에 조금 더 받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접수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초등 영어 입문 대상 그런 언어 기본 영역에서 PBT 시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습의 그런 진행 진도에 따라서 학생들 이제 스텝 1을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그리고 리스닝과 리딩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먼저 명단을 보시고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내년 이제 2월부터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시행 날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겨울에 좀 준비하셨다가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뭐 공부방이 됐든 교습소가 됐든 프랭카드를 걸어서 중요한 거는 스텝 1, 2는 충분히 만점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카드를 걸든지 또 다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아이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험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권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지역별로 상세하게 나와요.
같은 연령대, 왜냐하면 6학년인데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아이들 뭐 1년씩 이렇게 연말에 차이 나면 그렇게 에이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리스닝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리딩은 어느 정도 스킬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렉사일 지수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렉사일 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 시험에 좀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렉사일 지수를 가지고 제가 주로 쓰는 그런 브릭스 교재랑 그 다음에 능력 교재 보면 각 그 렉사일 지수가 뒤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겨울방학 특강 때는 그 렉사일 지수에 맞는 원서를 하나 추천을 받아요. 여기서 다 해줘요. 이러한 렉사일 지수에 따라서 이러한 독서를 추천합니다 라고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내려서 그렇게 맞는 그 독서 원서 한 권을 떼우는 걸 또 특강으로 내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현장에서 이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제가 그에 맞는 교재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는 옮겨 타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다는 생각으로, 네, 이 학생들 올 겨울방학 또는 중학교 가기 전에 한번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롱텀으로 가도 돼요. 예, 어쨌든 내년 2월부터 또 시행할 거예요. 1년치가 그런 수업 일정이 쫙 나오거든요. 네, 한 4번 정도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 그 주니어를 한번 검색창에 치고 들어가시면 시행 날짜가 다 나오고 선생님이 계신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고사장도 나오고요. 응시료는 얼마고 아마 29,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학생들 도전해 보면 이제 어머님들은 되게, 네, 그렇게 막 학교에 이렇게 뭐 표기를 해주고, 과거에는 제가 되게 오래됐을 때는 이렇게 그 성적을 갖다 이렇게 표시도 해줬어요. 예. 되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저는 꾸준히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습소라고 공부방이라고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남이 하지 않는 것도 꼭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퀄리티를 한번 그러니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또 선생님의 그것이 광고 현수막 될 수 있거든요. 내년 특히나 이제 신학기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는 다 내년 신학기 버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신학기에 내가 어떤 걸로 광고를 할지 그렇게 조금 세부적인 거를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플 주니어 그 스탠다드는 총 900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reading, 그 다음에 listening, 그 다음에 LFM이라고 그런 어법입니다. 그래서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술적, 비학술적 읽기, 그 다음에 듣기와 더불어 학생들의 그런 어휘력, 기본 문법이 어느 정도 능력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사실 900점 만점인데요. 이 시험에 저도 이렇게 사실 수년간 치르면서 결과만 놓고 되게 좋아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이제 제가 이 유튜버는 보통 선생님들이 보시니까 이 스탠다드, 주니어 스탠다드 채점은요, 600점을 그냥 주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예, 잘하든 못하든 600점을 어마어마한 점수를 주고 들어가고요. 접어주고요. 나머지 300점으로 그 다음에 listening, reading, LFM을 채점해서 거기에 추가로 얹어주는 시험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까다롭고. 예. 그런 숨은 채점 비밀이 있는데 저도 수년간 치르면서 몰랐어요. 점수가 너무 잘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학부형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버님께서 자녀가 이런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 점수는요 600점을 그냥 주고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그냥 먹고 들어가는 점수예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또 그때 한번 된통 머리가 어두웠습니다. 하얘지면서 제게 이 시험을 권해준 본부장님, 지역별로 본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 점수에 산출해내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 본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이 시험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반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점수고, 근데 제가 오히려 학부형이 이런 점수를, 그러니까 원서를 다 읽은 거예요. 이 아버님이 받아갖고 놀랍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점수 내는 법을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했더니 본사 직원이 맞다고, 그런 점수 내는 법은 보통 선생님들은 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탠다드의 학생들의 어깨에 힘을 가해주기 위해서, 좀 더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런 점수의 기본 베이스를 600을 깔아주는 거예요. 900점 만점에. 그리고 나머지 300점을 갖고 이렇게 산출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고학년이 치르거나 중등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만만찮아요. 예, 그 점수는. 그래서 그렇게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얹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텝 1, 2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치러서 만점 받을 확률이 되게 높도록 그렇게 이제 아무튼 트레이닝 시키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별로 조금 새로운 다른 교재로 똑같은 스텝 1인데 2권 풀리면 되고요. 스텝 2도 2권 풀리면 돼요. 그리고 조금 고득점 받을 확률이 높은 건 그 안에 새로 나온 단어들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반드시 잡아주시고, 또 하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학생들 시간대를 잘 조절해 줘야 돼요. 리스닝은 내가 놓쳐서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안타깝게. 그러나 리딩에서 시간 분배를 잘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조금 루즈해져요. 그래서 아는 것도 나중에 아예 못 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뒤에 누락돼, 그러니까 밀려난 시험을 보지도 못한 채, 접하지도 못한 채 그냥 선생님께 제출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리스닝과 리딩의 시간의 제한을 잘 컨트롤해서 학생들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 예, 그게 좀 중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렉셀 지수가 완전하게 드러나서 그거에 따라서 교재를 선별할 때 너무 좋다라는 거, 저는 그런 의도로,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는 새로운 시험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보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선어학원에서 많이 치렀다고, 예, 주니어 스탠다드를 굉장히 많이 치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저의 교습소에서도 꼭 보여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학생들 하나하나 그렇게 좀 정성껏 잘 가르치 놓으면요, 그 결과가 또 따라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이 따로 보는 시험, 또 고학년은 내가 올해 준비해서 어떤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한번 훑어보면 선생님들 공부방에, 그리고 또 교습소에 많은 또 다른 차원이 높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플 주니어, 그 다음에 토플 프라이머리 스텝 1, 2에 관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끝으로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이렇게 공부방을 지금 운영 중이신데 약간 너무 선생님은 출중하신데 마인드가 너무 자신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유해 드렸냐면 내가 아줌마라고 해서 아줌마 버전으로 지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신분이 행여 50대가 넘었을지라도 아줌마처럼 지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제 너무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될까?' 그냥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 커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플러스적인 거,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요, 수업을 시키다 보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한 끗 차이입니다. 5분, 10분 남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내가 단어가 됐든 아니면 리딩 복습을 시키든 아니면 영자 신문 복습을 시키는 날이 반드시 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오늘처럼 뭐 이렇게 지금 11월 달에 시험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그 한 10분 정도 분명히 10분 이내에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화책을 활용할지 그 한 끗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 그게 그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10분 이내의 시간이지만 정말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생님 저,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선생님 저 아직 가려면 5분 남았어요. 그런 타입의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 아직 가려면 한 2, 3분 남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 오늘 그냥 조금 일찍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선생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신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끝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남은 그 10분 이내 시간 또는 5분 이내 시간. 그리고 아줌마이지만 아줌마 버전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줌마이지만 옷도 사실 아줌마틱하게 그렇게 내가 공부방이라고 해서 쉽게 편안하게 있으시면 안 돼요. 예. 저도 이렇게 매번 차려입진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예, 동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가야지 해서 제가 학원에 교습실에 잠깐 들린 건데요. 여하튼 아줌마라고 해서 내 신분이 아줌마라고 해서 그렇게 아줌마처럼 가르치면 안 되고요. 또 아줌마 버전으로 입어서도 안 되고요. 공부방이거나 가까이 있다면 쓰레기 행여나 버리러 갈 때도요, 조금 차려입고 나가세요. 예. 남들이 뭐 잘 날 보겠어 라고 하지만 사람 딱 보면요, 여러분 상담하실 때 느끼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님 또는 학부모님은 선생님을 2, 3초면 다 스캔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공부방 가까운 곳에서 또는 교습소를 할지라도 그렇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행여 의식하지 않고 누가 보겠어? 쓰레빠 찍찍 끌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조금 차려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학생들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끝에 이렇게 팁을 드렸고요. 토플에 관해서 오늘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